예,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 또 갑질 문화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한편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씨가 범행 이후 엿새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좀 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충족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좀 먼저 짚어보시죠. 예,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속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죠. 예. 이것이 지난해 2018년 12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15일 날 공포를 했는데요. 6개월간의 지금 유예를 해뒀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 여기에 네. 대해서 개념을 정해놨는데요.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그 우월적 지위, 우월적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상관이든 좋아지는 후배이든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사 후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이 크다든지 사장의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지 뭐 그렇군요.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선후배는 상관없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뭐냐면 업무상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통념 내의 범위라면 이것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면 그거는 이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직장 내에서의 그러니까 우월적 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세 번째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직장 분위기라든지 근무 예. 환경이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의 좀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조금은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퇴근 뒤에 이제 불가피하게 업무를 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불가피함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까지 좀 정의해야 될 그렇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요. 그 사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을 조롱한다. 네. 라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 있죠. 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개인 일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험담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욕설, 뭐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사인지 뭐 후배인지 이런 관계를 먼저 보면, 아무래도 후배가 말하는 것보다는 상사가 말하는 거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가 쉽겠죠. 그다음에 행위 장소를 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 상황을 봅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반응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관계없다, 난 뭐 괴롭힘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요. 그다음에 행위 기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얘기한 건지 일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좀 내놨습니다. 네. 매뉴얼도 내놓고 했는데, 역시 그 판단은 좀 아직까지는 사례를 통해서 내지는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축적되기까지는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시행착오가 보입니다.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그렇죠. 예. 회사 내에서의 어떤 건전한 이런 직장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일적인
외의 일로 모욕을 준다든지 또 일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혼을 낸다든지. 또 혼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강시호 변호사님께서도 네.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가끔 그렇죠. 이제 뭐 업무적으로 뭐 실수가 잦다든가 그래서 업무적으로 관련돼서 좀 혼을 낸다든가 꾸지람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업무로 원래는 이제 혼을 내면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예.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혼보다도 질책한다고 그러죠. 질책이죠. 예, 업무상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데 업무상 질책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모욕을 한다든지 내지는 도를 넘는 뭐 개인사라든지 좀 과하게 예, 한다든가. 과하게 그리고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든지 그러면 괴롭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회사 대표나 뭐 사장, 인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인사 담당자니 사장이니 이런 쪽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예. 사내 고충 처리 부서를 이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지방 고용노동관서 네. 여기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 폭행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형법상 죄가 된다면 그때는 뭐 경찰이라든지 고용노동청, 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데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말이죠.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괴롭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행위자가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해자하고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해결 다시 말해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절차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 이 지금 사업주 예. 쪽에서는 예. 이 절차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보니까 법안에 이게 그런데 직접적인 처벌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익명 신고가 보장되지 않았다고요. 이것도 이제 법의 맹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회사 대표나 그 어떤 뭐 사장 등을 실명으로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점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익명 신고도 물론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가해자를 이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예.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이거 취업 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예방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재발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내의 어떤 자율적 시스템을 통해서 규율해 나가도록 하는 여기에 예.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처벌보다는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네. 아직까지는 좀 이것이 처벌만으로 해가지고는 이 직장 내 문화를 바꿀 수 없다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 신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불이익을 한다든지 줬다든지.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업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들어가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뭐 녹취라던가 증거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거야 다른 사람이 봤다면 모르는데 예.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모욕을 했다든지 내지는 괴롭힘을 줬다면 그거는 증거 없이는 아무래도 또 사실이 증명하기가 확인되지 않을 수 어렵겠네요. 있으니까 예. 그건 똑같습니다. 만약에 녹취라든지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예, 성폭행 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상당한 충격을 줬었는데 혐의를 인정했네요. 반성한다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좀 심경부여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않는다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블랙아웃 했고 얘기했었죠. 네, 사실상의 뭐 부인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 지금 모 일보에서 이 피해자 측의 어떤 진술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술을 먹고서 실수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간음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중간간이 아니라 강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수사당국에서도 이거를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으로 규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8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서 술을 먹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이제 떠나게 돼가지고 송별회를 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친목 모임이었군요. 예, 친목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강재환 씨가 3층에서 2층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원래 강재환 씨 방은 3층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2층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궜다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재환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상황이 몰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가 지금 2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하면서 왜 그 집에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신고를 바로 경찰에 하지 않았느냐 등등등등 이러다 보니까 아주 아무래도 이제 강지환 씨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자꾸 이제 확산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합의를 종용했다, 협박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지환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말이죠. 예. 저 피해자 측에 이제 합의를 종용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강지환 씨 측에다가 이 피해자 측에 주소 같은 걸 좀 알려줬는가 봐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려면은 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지환 씨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 이 소속사의 관계자가 나서서 아마 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내지는 주소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예. 아무래도 이거는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정말 그야말로 개인정보잖아요. 2차적 가해가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되는 측면이 예. 있고 이것이 이제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강지환 씨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합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장문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과와 이제 반성이 되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걸 자백이라고 봅니다.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양형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피해자하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네.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의 2차 피해와 관련된 부분도 혹시 처벌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의 그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네. 내지는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댓글이라든지 내지는 또 그것을 또 전파한다든지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을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쓴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남이 써놓은 거를 유포를 시켜도 이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도 이 피해자들 쪽에서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피해자들에게 모욕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자제해야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자제해야 됩니다. 어쨌든 강지환 씨가 만약에 고의성에다가 계획 범죄였다면 어쨌든 앞으로 그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겠습니다만 그 처벌 수위는 확 뛸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이것이 뭐 술을 먹고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이제 중간간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이죠. 과거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집에 이제 놀러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아주 깊은 밤이라든지 새벽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상당히 처음부터 의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간간죄가 아니라 강간죄가 강간, 되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폭법으로 지금 의율하고 있는 이유가 원래 성폭법은 특수강간이라든지 내지는 장애인을 강간한다든지 네. 내지는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한다든지 뭐 이럴 네. 때 이제 이 성폭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폭법을 적용한 이유가 혹시 감금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뭐 지금 전화력도 있습니다. 안 됐다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강지원 씨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 이유도 어쩌면 많은 불리한 정황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입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렇죠. 내용 같은데 사실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건 이제 11일 날 그 신림동에서 새벽 1시 20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거든요. 예. 이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지금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갔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틀 후에 13일 날이죠. 그때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달이죠. 5월 28일에도 신림동에서 한번 사건이 네,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공판기일 그날 바로 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네. 것이고 그건 말고도 여러 곳에서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린다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구속을 전격적으로 시켰는데요. 주거 침입죄하고 성폭력 특례법으로 구속이 됐다는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홀로 사는 여성분들께서는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근절 대책을 저희가 늘 생각합니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 봐야겠습니까? 처벌 수위는 지금도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은. 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예방을 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는 건데요. 사실은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고 여성을 뒤따라가고 예. 그러다가 열린 문으로 지금 2층으로 지금 침입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5월 28일에는 뒤따라가 가지고 이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갔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폭행을 위한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는데 기동순찰대라든지 방범순찰대라든지 내지는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네. 예방을 좀 촘촘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1인 가구 또 이제 취약 지역 이런 데에서 많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워치를 뭐 아주 그 지급한다든가 내지는 도어벨이라든가 예. 디지털 어떤 방범 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도 하는 모양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처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처벌 관련해서는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뭐 강간치상이라든지 뭐 이런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강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스토킹 방지법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정부안으로 만약에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만 흉기를 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그런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반론도 있고 예.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논의를 거쳐서 현행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되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저렇게 지금 위험한 지경에 그렇죠. 처하는 것을 예.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강진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